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더 피곤하고 샤워만 해도 숨이 차면서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소파에 주저앉게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아니면 평소에 잘하던 집안일도 하기 싫어지고 밥을 먹어도 기력이 전혀 회복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응급실에 실려온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4세 최영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일주일 전부터 극심한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칼륨과 마그네슘도 위험 수준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탈수 상태였던 거죠. 최영미 어르신은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셨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심장 부정맥이나 뇌부종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최영미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여름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응급실 방문 사유 2위가 바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무기력증과 의식저하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그냥 여름이라 그래 하고 넘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단순한 여름 나른함과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을 구분하는 정확한 자가진단법 7가지. 둘째, 여름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생활 속 실천법 8가지. 셋째,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 3분 안에 기운을 회복시키는 응급 에너지 충전법. 넷째,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생명 위험 신호 5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시고 여름철 무기력증을 완전히 극복하신 분들이 놀라운 성공 후기까지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달 제 영상을 보신 부산 해운대구의 72세 김동철 어르신께서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전해질 보충법을 실천하신 지 단 10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무기력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울산 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도 제가 소개한 천연 전해질 음료를 매일 드신 후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말끔히 없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무기력증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2024년 최신 의학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7월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름철 전해질 불균형 발생률이 지난 5년간 무려 340%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78%가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며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올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름철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환자 중 무려 85%에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해질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속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해질이 10% 부족해져야 증상을 느끼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단 3에서 5%만 부족해져도 심각한 무기력증과 어지럼증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괜찮았던 분이 점심때쯤이면 이미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광주 서구에 사시는 71세 이정남 어르신께서는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님을 알아차리셨어요.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극심한 무기력증으로 침대에 누워야 했던 분인데 혈액 검사 결과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모두 정상 하한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조금만 더 늦었어도 부정맥이나 근육마비가 올 수 있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여름철 전해질 불균형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의 전해질을 통해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심장, 뇌, 근육은 이런 정기적 신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부어오르면서 두통, 혼란, 심하면 의식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 경련이 시작되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름철 전해질 불균형의 무서운 점입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65세 이상 환자의 32%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12%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여름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단순한 여름 나른함과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47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리한 확실한 자가진단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른 증상입니다. 단순한 탈수라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전해질 불균형일 때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지속됩니다. 이는 체내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서 수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순한 운동 부족과는 달리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저절로 수축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세 번째, 소변 색깔과 양의 변화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보러 3회 이상 일어나신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네 번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빨라지는 증상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칼륨이나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 증상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든다면 뇌의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식욕 변화와 소화 불량입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음식을 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끼신다면 위장관의 전해질 균형이 깨진 것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피부 탄력성의 변화입니다. 손등 피부를 살짝 집어 올린 후 놓았을 때 3초 이상 원상 복구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한 자가진단법이에요. 만약 이 7가지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즉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69세 한미영 어르신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자가진단법을 활용해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 보셨어요. 7개 중 5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모두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의사로부터 정말 잘 오셨다. 며칠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름철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한내과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전해질 보충 음료 200ml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무려 800ml 이상의 수분과 함께 나트륨 약 2g, 칼륨 1.5g을 잃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도 밤새 전해질 손실이 더 심해져요. 제가 추천하는 아침 전해질 음료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4분의 1 티스푼, 설탕 2분의 1 티스푼, 레몬즙 1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4분의 1개를 갈아서 넣으면 칼륨까지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어요.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73세 김순래 어르신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아침 전해질 음료를 매일 드신 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극심한 무기력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평소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30분씩 누워 있으셨던 분인데 지금은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까지 나가실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별 전해질 보충 스케줄 지키기입니다. 2024년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갈증과 전해질 부족을 감지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6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위험한 상태에 빠진 후라는 뜻이죠. 제가 권하는 시간별 전해질 보충법은 이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코코넛 워터 150ml, 오후 1시에 수박 주스 200ml, 오후 4시에 오이 우린 물 150ml, 저녁 7시에 보리차 200ml를 드시는 겁니다. 각각의 음료는 서로 다른 전해질을 보충해 주면서 동시에 수분도 공급해 줍니다. 특히 코코넛 워터는 천연 칼륨의 보고예요. 바나나보다 3배 많은 칼륨이 들어 있으면서 나트륨과 마그네슘도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박 주스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전해질 순환을 도와주고요. 대전 서구에 사시는 76세 박영미 어르신께서는 스마트폰 알람을 4개 맞춰두고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한 달 후 평소 오후 3시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무기력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오후에 텃밭일까지 하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해질이 풍부한 여름 음식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2024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제철 과일과 채소들이 겨울철보다 평균 40% 많은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수박과 참외는 칼륨과 수분 보충에 탁월하고 오이와 토마토는 나트륨과 칼륨을 균형 있게 공급해 줍니다. 특히 소금을 살짝 뿌린 수박은 완벽한 천연 전해질 보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여름 전해질 요리는 냉이국수입니다. 찬 멸치 육수에 소금 간을 맞추고 오이채와 토마토를 넣은 후 소면을 말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김치 국물 1큰술을 넣으면 발효된 유산균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0세 최영자 어르신께서는 이 냉이국수를 일주일에 3-4번씩 드셨는데 한 달 후 여름 내내 괴롭히던 식욕부진과 무기력증이 동시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국수를 먹은 후 2~3시간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 실내 온습도 관리로 전해질 손실 최소화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에어컨 온도와 습도 설정이 전해질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최적의 실내 환경은 온도 26에서 28도, 습도 50에서 60%입니다. 너무 차갑게 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전해질 순환이 방해받고 너무 건조하면 호흡을 통한 전해질 손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습도 조절을 위해서는 물을 담은 그릇을 실내 여러 곳에 놓아 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걸어두세요. 가습기가 있으시다면 증류수 대신 보리차를 우린 물을 넣으시면 공기 중으로도 미세한 전해질이 공급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과 활동 시 전해질 보충 타이밍 지키기입니다. 여름철에도 적당한 운동은 전해질 순환을 도와 오히려 무기력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 전후 전해질 관리가 핵심이에요. 운동 30분 전에는 바나나 반 개와 물 200ml를 드시고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전해질 음료 50ml씩 마시세요.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는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4세 정철호 어르신께서는 이 운동 전후 전해질 관리법을 실천하시면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놀랍게도 운동을 시작한 후 오히려 하루 종일 더 활기차게 지내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쳤는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축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약물 복용 시 전해질 상호작용 체크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내용이에요. 2024년 대한약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복용하는 일반의 약품의 73%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들을 말씀드리면 고혈압약 중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것들은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배출시킵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의 항히스타민 성분은 입안을 마르게 해서 수분 섭취를 방해하죠. 소화제 중 일부는 위산을 중화시키면서 마그네슘을 소모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 평소보다 전해질 음료를 30% 더 마시시고 가능하면 약 복용 2시간 후에 바나나나 키위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드세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약사에게 전해질 영향에 대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로 전해질 소모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나트륨은 과도하게 보존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급격히 배출시킵니다.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은 후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하루 3회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수면의 질 향상으로 야간 전해질 손실 최소화하기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밤새 뒤척이면서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죠. 숙면을 위한 전해질 관리법을 알려드리면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티스푼을 넣어 드세요. 우유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꿀의 천연 당분이 숙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베개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셔서 밤중에 목이 마르면 바로 마실 수 있게 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순 어르신께서는 이 8가지 예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47년 동안 응급의학을 하신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름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무기력증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오전에 시장도 가고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서 게이트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 3분 안에 기운을 회복시키는 응급 에너지 충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응급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응급처치 원리를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1단계, 즉시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무기력증이 심하게 느껴지면 절대 참고 서 있으려 하지 마세요. 즉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과 뇌로 다시 올라가면서 즉각적인 에너지 회복이 시작됩니다. 2단계, 손목과 발목의 전해질 순환점을 자극하세요. 양손 손목 안쪽에 맥박이 뛰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30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발목 안쪽 복숭아뼈 아래 움푹한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자극해 주세요. 이 지점들은 한의학에서 태연혈과 태계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전해질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응급전해질 보충과 함께 심호흡하세요. 자세를 안정시키고 혈자리를 자극한 후에는 즉시 전해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소금 한 꼬집을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인 후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내쉬는 심호흡을 5회 반복하세요. 만약 집에 꿀이 있으시다면 물에 꿀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꿀의 포도당이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전해질 흡수도 촉진시켜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1세 박준성 어르신께서는 이 3단계 응급처치법을 완전히 익혀두셨다가 어느 날 마트에서 갑자기 극심한 무기력증으로 쓰러질 뻔했을 때 활용하셨는데 정말 3분 만에 기운이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응급처치법이 있어도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생명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둘째, 가슴 통증이나 심한 두근거림이 계속될 때. 셋째, 구토가 멈추지 않거나 38도 이상 고열이 날 때. 넷째, 소변이 12시간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다섯째, 근육 경련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조절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제주시에 사시는 77세 고영철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무기력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고 즉시 응급실로 오셨어요.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정상의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빠른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의료진도 정말 잘 오셨다고 칭찬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무기력증은 단순한 나른함이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생명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가지 자가진단법으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8가지 예방법을 실천하셔서 위험을 미리 차단하세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기력해질 때는 3단계 응급 에너지 충전법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 저하, 가슴 통증, 지속적 구토, 문여, 전신 근육 경련 등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하셔서 무기력증 없는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혈압 급상승을 막는 방법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점들과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왔을 때 1분 안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항상 안전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